자, FA는 알파야, B야? 다음 그래프에서 FA니까 얘가 F, B? A 넣으면 뭐 나와? 얘는 뚫렸고 얘는 색칠돼 있고 그 함수값은 뭐야? 얘가 FA지. 그쵸? A를 넣으면 뚫렸다는 얘기야. 즉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계산하래. 그럼 얘기했지.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좌극한 fx를 따져야 되는데 우극한 따져보자는 거야. 우극한 a로 간대. 어디에서? a보다 큰 점에 따라가봐. 어느 점을 가리켜? 요 점을 가리켜. 즉 얘는 무슨 값을 가리킨다? 베타 값을 가리킨다. 가리키는 거잖아. 그 값을 갖느냐가 아니야. 좌극한 그래프 가봐. 어느 점을 가리켜? 요 점을 가리켜. 얘는 무슨 점을 가리켜? 베타라는 점을 가리켜. 그럼 우리 극한 값은 뭐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어? 베타 값을 갖는 거야. 함수 값이야? 아니지. 어떨 때 무조건 함수값을 찾는 건 아니라는 거 왜 그런지 알겠지? 어느 값에 가까워지냐는 거지 어느 값을 갖냐라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극한은. 이해됐어? 이거 이해됐어? A 넣었을 때 함수값은 이 값을 갖는 거야. 베타가 나와야 돼. 베타 넣어서 A 넣었을 때 얘는 꽁 뚫린 거야. 얘가 나온다는 거잖아 지금. FA는 알파잖아. 그 이해 안 되지? 얘 값만 넣었을 때 뭐 나와? 0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선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fx가 갖는 거야. 근데 A 넣었을 때 이 점을 가져? 안 가지니까 뻥 뚫린 거고 A 넣었을 때 이 점을 갖는다고 여기다 색칠해 주는 거야. A 넣었을 때 함수값은 얘라고. 따로 해줄게. 하여튼 여기에 뻥 뚫렸다는 건 A 넣었을 때 이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 값이 나온다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므로 얘는 함수값과 극한값은 뭐하다? 틀리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가리키는 점이 어느 점이냐지 이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물어보는 건 아니라 극한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y는 fx라는 식이 있어.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식을 구하려면 우리는 얘는 리미트 x가 a에서의 우극한 fx와 리미트 x가 a에서의 좌극한 fx를 계산해야 돼. 그럼 한번 따라가는 거지. 우극한 오른쪽에서 a로 가까이 가래. 그럼 어느 점을 가리켜? 요 점을 가리켜. 요 점의 함수값은 뭐지? 아니, y좌표는 뭔 거고 감각값이. 좌극한 a보다 왼쪽에서 왔을 때 a에 가까이 갈 때 어느 값을 가리켜? 알파라는 값을 가리켜. 실질적으로 x가 a일 때 fx는 뭐가 되는 거고? 베타값이. 근데 이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고. 왜? 우리는 극한값을 계산했을 때 a라는 값으로 가까이 갔을 때 a보다 큰 값에서 올 때 가리키는 점과 a보다 작은 값에서 올 때 가리키는 점이 어때? 틀리지? 그럼 우리는 뭐라고 답을 쓴다?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을 쓴다. 얘는 극한값 찾으려면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대신 이걸 있겠지. 이 점에서의 우극한 찾으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
감마라고 대답해야지. 좌극한만 찾으라면 무슨가? 알파라고 대답해야지. 하지만 그냥 극한값 찾으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알겠지? 이것을 생각하시면 된다. 이게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까지 같이 병행하면 돼. 극한값이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의 대표적인 형태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개념을 하고 할 거야.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연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어. 무한대분의 무한대 연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지? 그러면 무한대의 차수 비교한다. 자, 실질적으로 무한대 더하기 상수는 얼마라고 했지? 무한대라고 했죠. 무한대 마이너스 상수는 무한대야. 상수 곱하기 무한대는 상수가 0보다 클 때, 아니 0보다 클 때 얘는 뭐다? 무한대라고 했어. 그치? 이건 기억하셔야 돼.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연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어. 자, 무한대와 무한대 누가 더 클까? 알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선생님 무한대 크기 비교는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상수를 더하고 뺀 거에 대해서 무한대 크기는 변하지 않아. 즉 바다에다가 한 바가지 물을 넣었다고 해서 더 큰 바다가 되긴 하지만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잖아. 바다에다 물 한 바가지 더 넣었다고 해서 앞에 있는 물 한 바가지 넣기 전에 바다와 한 바가지 더 넣은 바다의 크기 비교를 하라고 했을 때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차이가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여기에서 애 하나가 태어나면 인원이 적으니까는 그 하나의 비중이 크겠지만 지구로 따지면 선생님 하나가 뒤졌다고 해서 지구에서 변화가 있을까? 없겠지. 지구에서조차 나 하나의 인간의 자체는 그렇게 극소수인데 우주로 따지면 누구 하나가 태어나고 누구 하나가 죽은 게 영향을 줄까? 우주의 모양에? 크게? 안 하겠지. 심지어는 지구 같은 행성이 우주 안에 하나 더 생겼다고 해서 우주 모양이 바뀔까? 안 바뀌겠지. 몰라. 아직까지 나는 우주의 크기를 잘 모르니까 한없이 큰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무한대의 크기는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차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즉 x의 값이 무한대야. 그럼 x제곱과 x 누가 더 클까? 실질적으로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라고 했잖아.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야. 근데 우리는 그래도 무한대지만 상수를 곱하거나 빼거나 더한 게 아닌 같은 무한대를 곱한 게 실질적으로 조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한대의 크기는 뭐로만 신경을 쓰는데? 차수로만 신경을 쓰는 데 원래는 무한대와 무한대 자체 크기 비교를 할 수는 없어. 크기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차수를 약간은 무한대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지?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는 뭘까? 아까 전에 우리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없다고 했다? 없다고 했지. 왜? 앞에 무한대와 뒤에 무한대 누가 더 큰지 모르기 때문에 크기 비교를 할 수가 빼기를 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선생님 얘기했지. 얘도 무한대야. x가 무한대일 때 얘도 무한대야. 근데 실질적으로 무한대끼리는 누가 더 큰 거라고? 차수가 큰 거는 큰 거라고 인정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얘 무한대와 얘 무한대 중에 누가 더 큰 무한대? 얘가 더 큰 무한대라고. 더 큰 무한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서서히 조금씩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한대에서는 크기는 뭐로 생각을 해라? 차수로 생각을 하는 게 편하다. 같은 무한대여도 뭐가 큰 게 차수가 크면 조금은 크다라고 인정을 해주자는 거지. 알겠지? 원래대로는 크기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방식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파트 때문에 여러분들 함수의 극한에서 조금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자. 자, 얘는 총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계산을 한다. 첫 번째,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한다. 분모 분자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모의 차수가 큰 경우가 있겠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케이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2x 제곱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2인 경우. 분모 몇 차? 2차지. 분자 몇 차? 1차지. 이렇게 분모의 차수가 크면 우리는 그냥 뭐라고 쓴다? 0이라고 답을 쓰면 된다. 분모의 차수가 크면 그냥 0이야. 두 번째,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할 때 왜 그런지 좀 이따 풀이를 해줄게. 같아. 즉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제곱 더하기 1분의 5x 제곱 플러스 7인 경우. 분모 몇 차? 2차. 분자 몇 차? 2차. 차수 같지? 그럼 우리는 뭐다? 2분의 5다. 즉 얘는 뭐로 간다? 최고차항의 개수. 개수 빗값을 갑니다. 최고차항의 개수 얼마? 2. 최고차항의 개수 5. 2분의 5가 답이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문제 풀면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 하나 만화라는 거예요. 얘도 계산 하나 만화 분모의 차수가 크면 그냥 무조건 0이라고 답을 하면 되는 거고, 분모 분자 차수 같아. 그럼 제일 최고차항의 개수만 따지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자의 차수가 크다. 그럼 우리는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문제집에는 얘를 무한대냐 마이너스 무한대냐라고 분류하는 답은 있긴 하지만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는 극한값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표현만 그렇게 한 것뿐이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얘를 외워두면 조금은 편하다. 근데 이거에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문제 풀게. 여기까지밖에 촬영이 안 돼. 풀이가 점수가 너무 좁으니까 좀 이따 문제 나오거든. 그때 왜 그런지 한번 다시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슨 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떤 걸 생각해라?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주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럼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배우는,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 안 하면 샌드위치 정리 하나 설명 안 했거든?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하나 더 있어. 거기 이제 연산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연산이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다.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 그것을 설명을 하도록 할게. 알겠지? 자,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거야. 자, 여러분들 12페이지 68번 보자. 아이스크림 먹을 때는 안 좋았는데, 근데 지금 아이스크림 안 먹는 애들 녹아서 조금 있다가 못 먹을 텐데. 안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집에 갖고 갈 거야? 녹을 텐데. 진짜? 아이스크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냉장고에 넣어놔? 여기 냉장고에 넣어놔? 얘 몇 분 됐어? 쉬는 시간. 봅시다. 문제풀이 앞에 스텝 1, 스텝 A 스텝은 집에서 풀어오시면 돼요.
68번 보자. 이제 책을 보시면 됩니다. 자, 68번 문제를 봐주시면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제부터 실전으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 자, 기억을 보자. 기억을 봐주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절대값 x-2를 계산하래.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야. 함수의 극한값은 좌극한과 우극한을 분류해서 계산해야 된다. 근데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한 가지가 뭐였지? 모든 걸 다 분리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속점은 집에 가서 보고 식이 틀려질 때만 분리하면 돼. 뭐냐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함수의 극한은 두 개로 분류가 돼. 첫 번째,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우극한을 계산해야 되고, 두 번째, x가 2로 갈 때 좌극한을 계산해야 돼. 그럼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얘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가야 돼. x가 2로 가까이 가는데 뒤에 플러스가 있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x의 값은 뭐보다? 2보다 크다라는 얘기야. x가 2보다 크면 다음 식은 절대값 아닌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절대값 아닌 양수면 우리 절대값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냥 절대값이 없는 x-2라는 식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다항식이지. 다항식은 선생님 뭐 하라고 했다? 그냥 대입하라고 했다. x에다 2 넣으면 뭐 나와요? x 빼기 2에 x에다 2 넣으면 0 나오잖아. 즉 다음 식의 우극한 값은 얼마다? 0이다라고 표현하면 돼. x의 2에서의 좌극한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x의 값은 뭐보다? 2보다 작다라는 거야. x가 2보다 작으면 절대값은 양수, 음수? 음수지. 음수면 절대값을 벗길 때 무엇을 붙여야 돼? 마이너스 값을 붙여야 되겠지. 그치? 근데 얘도 다항식이야. 다항식은 선생님 그냥 뭐 하라고 했다? 대입하라고 했다. 2 넣으면 마이너스 0이지만 0의 마이너스는 그냥 0이지. 계산했더니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네. 식은 틀린데도 같은 값 나오지? 그럼 얘의 극한값은 얼마라고? 같은 값이 0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기억은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니은도 한번 해볼까? 니은을 보면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우리가 할 거는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절대값 x-1이야. 그럼 얘기해 선생님이 함수의 극한은 기본적으로 몇 개의 값? 두 개의 값이 들어가 있다. 첫 번째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극한을 계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좌극한을 계산해. 자, 1에서의 우극한이라는 건 실제 값은 1보다는 무슨 값? 큰 값. 1보다 크면 절대값 아닌 양수니까 주어진 식은 분모 우선 인수분해 되네. x-1. 1보다 큰 값이니까 절대값 있으나 많아. 해주고 났더니 뭐 돼요? 약분되네. 그러니까 다음 식은 뭐와 같다? 리미트 x가 1에서의 우극한은 x분의 1과 똑같은 극한값을 갖는다. 1 넣어줘도 함수값 존재해? 1분의 1이니까 함수값 존재하네. 뭐로? 1로. 선생님 얘기했잖아.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계산 못한다. 얘가 우극한값은 2개야. 그럼 밑에 걸 보자. 얘가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건 x의 값은 1보다 작은 거야. 그럼 우리가 계산할 거는 분모는 x의 x-1.
마이너스가 붙지? 음수값이니까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해주고 났더니 얘도 뭐 돼요? 약분돼. 즉 얘는 리미트 x가 얘는 리미트 x가 1에서의 좌극한인데 x분의 마이너스 1. 얘도 대입을 해. 대입되잖아. 함수값 존재하니까 얘는 무슨 값? 마이너스 1값. 우극한과 좌극한이 이번엔 틀리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 없다. 그러니까 니은 틀리는 거지. 똑같은 절대값인데도 틀린 값이 나오지. 죽일까 살릴까. 강철실이야. 미안하지. 그 다음에 디귿을 보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에서의 절대값 x 플러스 3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9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야. 첫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에서의 우극한을 계산해야 되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에서의 좌극한. 그럼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얘는 x가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실질적으로 큰 값이야. 실질적으로 크면 분모는 양수 음수? 양수지. 그러니까 절대값 있으나 많아. 분자는 인수분해되네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3 해주고 났더니 x 플러스 3 없어져서 얘는 뭐와 같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의 우극한일 때는 그냥 x 마이너스 3과 같다. 그래서 얘 함수값은 마이너스 6. 그냥 대입. 밑에 식은 얘가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분모가 음수값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갖고 나와야 되고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3 뭐가 x 플러스 3 없어지니까 얘는 무슨 식과 같다? x가 마이너스 3에서의 좌극하는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그래서 대입해주면 얼마? 6 나오지. 그럼 얘도 뭐야? 다르네. 그러면 얘도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틀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계산해줬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 그렇지?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너희들한테 x가 이 문제하고 좀 별개인데 x가 1일 때 x제곱 마이너스 x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은 얼마일까? 다음 거 얼마? 아까 전에 여기에서 x-를 약분했잖아. 그 다음에 1을 대입해. 그치? 얘도 이런 풀이가 될까?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절대가 없다고 할게. 얘 얼마? x분의 1? x가 2일 때 얼마? 0? 계산 못한다. 근데 너희가 분명히 얘기했지. 분모가 여기 있는 거 계산할 수가 있다 없다? 그것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선생님 왜요? 라고 물어본다면 얘 인수분해주면 x의 x-1 x-1이잖아. 분자가 0 되니까 0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그럼 x-1 약분되니까 x분의 1이어서 1이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x가 1인 것과 그냥 간단하게 얘에서 이거의 문제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x 마이너스 얘는 1이야. 얘는 존재하지가 않고 요거와 요거의 차이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얘는 x가 1이라는 값을 갖는 거야. 근데 1 넣으면 분모 뭐 돼? 0대. 즉 너희들이 얘네들을 약분한다라는 자체의 개념은 뭐로 나눈다는 거야? x-1로 분모 분자를 나눠준다라는 개념이야. 근데 x-1이 0인 값인데 나누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얘는 계산할 수가 없어. 얘는 여기에 극한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x가 1에 가까워지면 얘가 뭐에 가까워지는 거야? 0에 가까워지는 거지. 얘는 0을 갖는 거야, 안 갖는 거야? 안 갖는 거야. 선생님 극한의 개념은 뭐라고 했어? 그 값을 갖는 거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잖아. 그 값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했잖아. x가 1로 갈 때 극한이란 건 얘 값이 0에 가까워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0이다 아니다? 0은 아니야.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해서 1 넣어준 1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얘가 1이는 순간 얘는 그냥 무조건 무슨 값이야? 0을 갖는 거야. 분모가 0이기 때문에 그 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정답인 거야. 너희들 시험 문제 풀 때 이런 것들 있잖아.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다음 중 옳은 거 찾아라. 되게 짜증나잖아. 기억, 니은 맞는 건 알겠는데 디귿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찍었어. 둘 중에 하나 중에. 그럼 꼭 틀리잖아. 아니냐?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 그런 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x가 1일 때 다음의 값과 극한값을 계산하면 같다라고 표현하면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약분이라는 자체는 뭐다? 나눠준다라는 개념이야. 알겠지? 0은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 연산할 수가 없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서의 함정 문제일 확률이 제일 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선생님이 풀어줄 거는 대표 문제야. B 플러스 풀어줄 거야. 안푼 문제는 풀어오시면 돼요. 72번 보자. 지금 위에 봐 난리도 아니야. 개념 설명하고 문제만 푼다고. 근데 난 너무 디테일하게 개념 설명한 거야. 2시간이나 되는 쌤, IM 쌤 그 에어컨 좀 샤프하는 게 달라고? 아니 추워요. 그 자리가 제일 추운 자리야. 참고로 얘기하지만 여기 맨 끝자리는 앉지 마. 알겠지? 제일 좋은 자리는 이 자리가 제일 좋아. 내가 아무리 등치가 작아도 문제 풀 때 이렇게 가리잖아. 괜찮아? 잘 보여? 네 등치 작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지. 이쪽에 앉는 걸 선생님은 좋아해. 난 이쪽에 앉는 거. 다음 문제 보자. 놀렸어. 그래도 춤 얘기해 끌게. 자,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의 값을 구하란다. 다음 시간에 얘기합니다. 이게 자, 얘 먼저 봅시다. 리미트 x가 1에서의 우극한일 때 fx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얘기하잖아. 얘가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건 뭐라고? x는 1보다 무슨 값이다? 큰 값이다. 지금 너희들 이 문제 푸는데 이게 뭔 소용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선생님 분명히 얘기하지만 얘가 너희들 심한 문제 즉 1, 2등급 그건 좀 뻥이고 2, 3등급 나누는 문제를 결정하는 힌트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1보다 큰 값이래. 그럼 주어진 식은 리미트 x가 1에서의 우극한은 1보다 클 때는 어떤 식 사용하래? 위의 식 사용하래. 그럼 얘는 뭐가 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함수식을 이용하래. 당식이잖아. 그럼 선생님 뭐 하라고 했다? 그냥 대입해라.
다항식. 그럼 x에다 1 넣어주면 1-2 더하기 4. 그러니까 얼마? 3이라는 값을 갖는 거예요. 자, 밑에 걸 보면 이제 얘가 끝났고, 그 다음 요번에 얘를 보자. 리미트 x가 1에서의 좌극한을 계산하라는데, 리미트 x가 1에서의 좌극한, 즉 얘가 의미하는 건 실질적으로 x의 값은 뭐보다? 1보다 작은 값이라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떤 식 이용해라? 요번엔 아래식 이용해라.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라는 함수식을 이용해라. 다항식이니까 얘도 뭐해? 그냥 대입해.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빼기 2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건 앞에 거 3에서 빼준다. 뒤에 거 마이너스 1 값을. 그럼 얼마? 4라는 답이 나오겠지. 막상 문제 푸는 거는 별거 아니지. 그냥 함수식 계산이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5번을 봅시다. 선생님 예반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속으로 저렇게 쉬운 거 왜 이렇게 그렇게 앞에서 우리 이것저것 다 가르치냐고. 그랬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문제를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거 녹화하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녹화 안 하면 딴소리를 하는데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딴소리 하면 안 돼. 유튜브에 올라야 되기 때문에. 가우스 나왔어. 가우스는 실질적으로 교과 내 과정, 교과 외 과정, 교과 외 과정. 가우스 기호는 대학교 때 배우는 거야. 대학교 때 배우는 건데 너희들한테 뭐? 다음과 같이 정의를 알려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대학교 과정을 끌어내린 거야. 그래서 원래는 실질적으로 얘는 너희들 정규교육 과정은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 영어 같은 거 지문 보면 모의고사 보면은 영어 우리는 보통 영어 시험 보는 게 뭐야?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라는 거잖아. 근데 뜬금없이 단어 뜻을 알려주는 경우 있죠. 아직까지 그런 경우 없었어? 모의고사 같은 거나 볼 때 보면 지문 밑에 영어 단어 뜻 알려주는 거. 그거는 뭐야? 원래는 너희들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알지 못하는 어휘력 문제는 어휘인 거지. 그런 어휘이기 때문에 뜻을 알려주는 거야. 원래는 그 어휘를 쓰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장의 지문의 내용만 하다 보니까 그 어휘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 뜻을 가르쳐. 얘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교과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건데 이거를 내고 싶으니까 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안 나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교과외 과정은. 요즘 이슈화가 많이 되잖아. 지금 교과 내에서만 내라고 막 그런 이슈화가 나냐. 사교육을 줄인다고. 죽으면 나도 돈 안 벌고 집에서 놀면 되지. 그치? 제발 그런 좋은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공교육만으로도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빨리만 나온다고. 지금까지 계속 나왔고. 그럼 해보자. 다음 기호는 x를 넘지 않는 크지 않는 최대 정수래. 그럼 얘 국어적인 표현이지.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는 사람? 그죠? 그래도 은근히 많은 표현을 하려고 하네. 저게 좋아하는 그냥 멍하니 있는 것보다. 멍하니 있다가 저렇게 팔짱 있다가 쪼고 있으면 좋으면서 이제 째려보면은 뭔가 뒤에 찌릿찌릿하니까 갑자기 눈 떠지고.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졸리지. 이러고 자자고 이제는. 자, 얘를 수학적으로 표현, 가우스 기호는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그건 뭘까? 똑같은 건데 왜 두 가지로 표현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문제 풀기 편한 방법이 표현법인 거지. 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n보다 크거나 같고 x가 n 플러스 1보다 작다. 즉 연속되는 정수 사이의 값은 무엇으로 표현하자? 다음 기호는 n이라고 계산하자는 게 가우스 기호의 의미. 정수와 그 다음 정수 2면은 3,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 두 정수 사이에 있는 값은 모두 다 뭐라고 쓰자? 그 바로 앞에 있는 값이라고 쓰자. 4.1의 가우스 값은 5, 4.
4.1이라는 건 4보다 크고 5보다 작으니까 작은 수 4. 그치? 4의 가우스 값은 4의 가우스 값 3 4는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든. 그럴 수도 있지. 한 번만 더 자, 제일 어려운 거. 마이너스 1.9의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1. 저렇게 낚이는 거지. 1 저렇게 마이너스 1.9라고. 얼마?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9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잖아. 작은 값이야. 마이너스 2가. 음수값에서 아끼면 안 돼. 하여튼 얘야. 그럼 얘 말고 또 다른 표현 하나가 있대. 똑같아. 똑같은 걸 의미하는데 표현만 틀리하는 거야. x의 값을 n 플러스 h라고 하고 h를 뭐라고 하자?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가우스 x는 뭐가 된다? n 된다. n 플러스 h. 둘 다 똑같은 표현이야. 얘는 가장 흔하게 쓰는 가우스의 표현이고 얘는 미분 파트나 극한 파트에서 많이 쓰는데 대부분 다 얘기를 써. 뭐냐면은 자 주어진 거 리미트 x가 3에서의 플러스에 나 왜 이렇게 오늘따라 시계를 모르지? 또 하자. 다음 문제를 보자. 자, 예를 보시면 가우스 값 얘를 계산하란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얘야. 자, 3에서의 우칸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지? 실질적으로 x는 뭐보다 큰 값? 3보다 큰 값. 3보다 큰 값이지만 3에 한없이 가까운 값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보다는 작은 값? 4보다는 작다는 거. 그러면 x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면 x 플러스 1 값은 당연히 전체에다 1을 더해주면 되죠. 그럼 뭐보다는 큰 값? 4보다는 큰 값? 5보다는 작은 값이야. 그러면 가우스 x 플러스 1 값은 무슨 값을 가질까? 4. 그렇지. 작은 값을 갖는다. 왼쪽에. 그럼 얘는 무엇과 같다라는 식이야? 얘는 리미트 x가 3에서의 우칸일 때 4. 함수 중에 y는 4. 무슨 함수죠? 함수의 종류 중에 상수함수라고 하잖아. x에다 뭐를 넣던지 간에 뭐만 나온다? 4만 나오는 함수. 그럼 얘의 극한값은 뭐다? 4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리미트 x가 3에서의 좌극한일 때 가우스 x-1 값은 뭐가 돼? 그럼 우리 의미 파악 먼저 가는 거지. x가 3의 좌극한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x는 뭐보다? 3보다는 작은 값이잖아. 근데 3에 가까운 값이니까 뭐보다는 큰 수야? 2보다는 큰 수라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x-1이라는 건 1보다 크고 x-1은 뭐보다 작은 수? 2보다 작은 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가우스 x-1 값은 무슨 값? 작은 값이니까 1이라는 값을 갖는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리미트 x가 3에서의 좌극한일 때 얘 값은 1. 그러면 얘도 상수함수니까 무슨 값을 갖는다? 1이라는 값을 갖는다. 그럼 우리가 계산할 거는 4 더하기 1이어서 얼마? 5라는 답이 나오겠지. 어떤 건지 알겠어요? 즉 가우스 문제, 절대값 문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의 연산이다. 그게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값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일단 빗불이 있다. 77번. 지워도 될까요? 자, 77번 문제를 보면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다음의 값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다. 그럼 처음부터 해보자. 자, 얘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우극한 값이래. 그럼 우리는 의미 먼저 파악해야 되지. 1에서의 우극한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x값은 뭐보다 1보다 큰 거야. 1보다